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강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연은 르포닷컴 대표이신 장용진 기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고독입니다. 리포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또는 기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기사 쓴다라는 좀 가볍게 쓸 수 있는 그런 이름인 것 같아서 르포닷컴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준비하는 단계니까요. 본격화되면은 또 여러분한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기자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 김성재 대표님께서 많은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언론 광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기자단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자단 얘기를 안 하면은 우리나라 언론의 개혁을 거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 검찰개혁 얘기를 하는데 저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은 인적 청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도를 바꾸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근데 저는 인적 청산 없이는 어떤 제도를 갖다 놓는다고 해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검찰개혁을 두고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둘 것이냐, 행안부에 둘 것이냐, 참 감론을박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나쁜 검사들이 싹 사라지고 나면은, 못된 놈들 사라지고 나면은 이게 어딜 가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런데 나쁜 검사가 있는 상태에서는 행안부 혹은 중수청 잘못 가면은 이상하게 될 수 있다. 그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물론 중수청이 행안부 가는 게 조금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적 청산 말씀을 드렸는데 인적 청산이 자동으로 좀 처리될 수 있으려면은 행안부로 가면 자동으로 됩니다. 법무부에 가 있으면은 기존의 검찰 조직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그대로 눌러앉을 겁니다. 못된 놈들도 그 자리에 그대로 눌러앉을 거예요. 그런데 행안부로 가잖아요. 그럼 얘들 느낌에는 이거 경찰 됐네? 검찰이 아니라 경찰 됐네? 그러면 내가 여기 못 있지 하고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못된 놈들이 좀 자동으로 청산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가 좀 낫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쪽으로 가든 못된 놈들 다 잘라놓고 나면은 어딜 가든 상관이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인적 청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언론사회 개혁 역시도 인적 청산을 해야 되는데 인적 청산의 핵심이 바로 기자단입니다. 제가 기자단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꺼내는 사람이 김만배 기자입니다. 우리 만배형. 저하고는 의외로 가까웠어요. 나한테 밥도 한 번 안 사더라고. 나한테는 밥을 얻어먹었어요, 오히려. 그랬던 사람인데 댕기면서 진짜 돈 많이 썼더만요. 한겨레 기자한테 9억? 와, 진짜. 자, 근데 이 만배형이요, 왜 이렇게 돈도 뿌릴 수 있었냐면 기자단이 있었기 때문에 뿌릴 수 있었어요. 만배형이 법조 기자단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쳤고요. 법조 기자단 들어가려면 만배형한테 가서 인사해야 돼. 그래야 됐었습니다. 오랫동안. 만배형이 안 돼 하면 죽었다 깨나도 안 가는 데가 법조 기자단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은 대법관도 만나고 검찰총장도 만나고 만배형이 뜨면은 그 누구도 안 만난다는 소리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말에는 골프장에서도 만났죠. 한 번은 만배형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장용진, 너 골프 칠 줄 아냐? 칠 줄은 아는데 잘은 못 칩니다. 그러니까. 어느 만큼 치냐? 그러니까. 일단 휘두를 줄 압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네가 좀 골프 좀 배워두지 그랬냐? 왜요? 그랬더니 네가 형아를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더라고요. 이분 표현이 그래요. 형아예요, 형아. 형아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럼 뭘 도와주나 했더만 그거 대장동 도와달라 이거였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골프를 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팀을 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팀에 누구가 있느냐? 검사나 판사가 하나 끼어 있고 정치인 하나 끼어 있거나 아니면 경찰이나 보면
관료가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기자가 들어가요. 그리고 만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묶음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엮이고 설키고 해서 이해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이해관계를 통해서 기자단은 언론을 좌우하는 사람들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그 부패 고리, 담합의 고리를 제일 잘 이용한 사람이 누구냐? 한동훈이죠. 그리고 그 한동훈을 이용해가지고 권력을 쟁취한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이었던 겁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이 2021년 기레기에 나뉘는 거는 바로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제가 짚어드리고 싶어요. 2021년이면 언제냐?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이제 대선 후보로 나가려고 하는 때였어요. 당시 검찰총장은 김호수였습니다. 그 무렵에 우리가 생겼던 일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한동훈하고 이동재하고 검언유착 사건 터진 거 아시죠? 자,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게 어찌어찌 이상하게 번지면서 이게 그 고발사주 사건으로 번지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검언유착 사건이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고발사주 사건이 됐다가 그랬다가 또 무슨 정치공작 사건이 됐다가 애매하게 막 엉켜 있어요. 지금도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분명히 시작은 한동훈하고 이동재 검언유착이었는데 중간쯤 가다가 보니까 이게 그 갑자기 뭐 이상한 사건 고발사주 사건이 돼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갑자기 한동훈이가 뭐 그 우리 유시민 작가한테 소송 건 사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엉켜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검사들이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지잖아요. 이걸 뒤집기를 하려고 그래. 그럼 프레임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서 사건 몇 개를 조작을 해 놓습니다. 증거를 조작했네요. 그리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걸 갖다 끼워 넣어요. 그리고 막 섞어 놓으면은 프레임이 바뀌면서 사건이 조작되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조작하다가 실패했지. 그래서 몇 번을 뒤집기를 하다가 안 되는 바람에 결국에 이렇게 이게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났는지 모르는 애매한 사건이 됩니다. 아무튼 그 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에 당시 권순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검 대변인이었어요. 이 대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압수수색을 받게 됩니다. 이 압수수색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별 희한한 일이 다 생겨요. 저는 이걸 보고 기레기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달리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때 기자 15명이 검찰총장, 김호수 검찰총장을 무려 50분 동안 감금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법치국가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기자 15명이 검찰총장, 딴 사람도 아니고 검찰총장을 딴 데도 아니고 대검에서 감금을 시킬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어떤 대검 간부도 나와서 제지를 안 해요. 대검 대변인도 뭐고 하여튼 그 대검 대검 차장도 안 나타나. 그러니까 검찰총장 혼자서 15명 기자 상대하다가 쩔쩔매다가 결국에 어찌어찌 기자들이 제풀에 나가는 바람에 풀려나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안 넘어가네. 자, 이게 당시 11월 9일입니다. 2021년 11월 9일 오후 4시쯤이에요. 대검 기자들이 8층, 대검 8층에 있는 검찰총장실에 갑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대검 대변인, 그러니까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대검 대변인 권순정의 공용폰, 대검 대변인이니까 공용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폰을 포렌식을 하려고 하는데 이 포렌식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 쉽게 말해서 포렌식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거 하라고 쳐들어간 겁니다. 당시 김호수 검찰총장은 전국 검사장회의 가려고 출발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50분 동안 출발을 못합니다. 이게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거 만약에 제가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거? 여기 원소주 계신 분들 혹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다 잡혀가요. 이때 기자들이 뭘 요구를 했느냐? 왜 대검 대변인 핸드폰을 포렌식 하냐? 이거 언론 탄압 아니냐? 이런 거 하려면 미리 기자들하고 협의해야지. 와, 포렌식 하는 거 이렇게 대표했어요. 아니,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으면 포렌식 하는 게 맞죠? 근데 그걸 기자들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검찰총장을 잡아 가뒀다고. 이런 일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죠? 이미 이때 윤석열의 내란은 시작된 겁니다. 윤석열의 내란? 윤석열이 군인들 몇 명 데리고 한 게 아니고요. 이미 기자들 데리고 이미 시작한 거예요. 윤석열은 이때부터 이런 짓을 해왔던 거야. 이거 그냥 나왔겠습니까? 권순정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윤석열의 손발과 수족과 같은 자예요. 윤석열이가 지 수족이 잘릴 것 같으니까 잘 아는 친검 기자들, 친윤 기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쿠데타 일으킨 거예요, 이거.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있었어요. 이해가 안 가시죠? 심지어 뭐라고 하느냐, 당시 포렌식 담당관이 누구였냐면 한동수, 지금 좀 나오시죠? 당시 감찰부장이셨습니다. 이분이 이게 담당자였는데, 야, 한동수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대면으로 보고해! 이렇게 했다고요. 미친 짓이지. 지들이 뭔데. 자, 이게 이제 권순정이가 이거 고발사주 사건도 그렇고 검언유착 사건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 개입한 흔적이 나옵니다. 심지어 김건희하고도 문자 메시지가 오고 간 흔적이 나와요. 그러면서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압수수색을 당하고 포렌식을 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온 거야. 증거인멸을 한 거죠. 그 얘기를 들은 공수처에서 나섭니다. 우리한테 넘겨봐봐라. 우리가 혹시 할 수 있을란가도 모르겠다. 한번 갖고 와봐라. 넘겨줘요. 물론 아무것도 안 나왔죠. 바로 이때 기자들이 설친 겁니다. 대검 감찰에서 갖고 있을 때는 그래도 말을 안 하고 있다가 공수처 넘어가니까 갑자기 벌떼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이들이 뭐라고 주장하느냐. 대검 대변인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고 포렌식하는 것은 언론 탄압이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면서 왜 이걸 넘겼냐. 넘기지 말아야지. 와 넘겼냐 이렇게요. 뭐 하청 감찰 있다는 소리를 합니다. 하청이고 나발이고 간에 감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못하는 건데. 자, 이런 어거지를 써요. 이 어거지를 쓸 때 누가 제일 앞장서느냐? 뭐겠어요. 보시다시피 전부 다 기자들이 나오죠. 여기에 제일 앞장선 기자가 KBS 기자예요, 사실은. 아까 공영방송 사장 선임 얘기를 하시면서 사장 바꾼다고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점에 참 공감합니다. 이따구 짓을 하는 애가 이런 쿠데타에 앞장서는 기자가 KBS 기자였어요. 이런 애가 있는데 사장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겠습니까? 이거 사장이 시켜서 한 거야? 지가 한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기사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데 잘 몰라. 이 기억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뭔가 또 수사를 하다가 사달이 났구나 정도로 기억하지 이런 난리가 있었다는 건 아무도 기억을 못 하세요. 근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도 내란 아닌가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2021년 기레기의 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런 상황, 한동훈, 이동재의 검은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순정이 개입한 흔적이 드러나니까 이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하는데 여기에 갑자기 기자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압수수색하지 마라라고 설쳤던 사건. 심지어 처음에는 검찰총장한테 쳐들어가가지고 왜 이런 짓 하느냐고 따지다가 안 되니까 한동수 당시 감찰부장 불러다가 니 직접 여기 와가지고 우리 앞에서 해명해라 이렇게 해요. 뭔데 이거? 지멋대로 아닙니까 이거? 누가 거기자들한테 이런 권력 줬는데 아무도 그런 준 적 없어요. 그러니 이걸 기레기의 난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자, 이 과정에서 대검 간부들 아무도 검찰총장 부조에 안 나서요. 이놈들도 나쁜 놈이죠. 이런 놈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니 검찰개혁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당시 이 권순정 대검 대변인 핸드폰
그게 대검 감찰부를 거쳐서 공수처로 넘어갔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구 어렵게는 권순정이가 알려줬겠지. 당사자가 알려주지 않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알려줬을까요? 지 핸드폰에 뭐가 있는 거야. 지금 찔리는 거야. 그리고 포렌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포렌식을 제일 잘하는 데가 대검에 있어요. 대검에 있는 그 포렌식 센터에서 제일 잘한다 그래요. 따라서 포렌식을 대검에서 하면은 대검에 있는 대검 대변인이니까 대검 포렌식 센터니까 뭐겠어요? 조금 봐줄 수도 있죠. 되는데 안 된다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공수처로 가면은 아닌 거야. 그래서 이걸 죽자 사자 막았던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결국 이 핸드폰 공수처는 못 갑니다. 결국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대검 감찰부에서 누누이 아주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설명을 왜 하는데?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냥 압수수색해서 포렌식 하려다가 포렌식이 안 됐다 이거거든요. 그게 뭐라고 이 난리를 칩니까? 찔리는 게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뭐라고 얘기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때는 기자들하고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라고까지 합니다. 뭐 해야 되는데 압수수색하는데 기자들한테 허락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법조기자들은 뭐라고 나서느냐? 야, 한동수, 니 직접 와서 하려더니 막 종이만 달랑 보내고 말았노. 와서 해. 안 해? 그러면 이거 우리 받은 걸로 안 친다. 접수 거부. 그래서 지금도 대검 감찰부에서 저런 해명 자료를 보냈다는 것은 언론에 단 한 줄도 안 났습니다. 횡포죠. 전체적으로 봐서 이거 뭡니까? 이거 내란입니다. 내란 이미 2021년에 진행된 거예요. 근데 기자들은 도대체 왜? 대검 대변인 핸드폰하고 언론의 자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왜? 자, 저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대검 출입하는 기자들 혹은 법조팀장들 이들한테는 중요한 업무가 하나 주어져 있어요. 뭐 회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죠. 뭐 고소고발 뭐 한두 개씩 들어오겠습니까? 장용진 TV도 한 두어 달에 한 달씩 꼭꼭 소송 들어오는데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죽하겠어요? 근데 그 사건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죠. 누가 처리한다? 법조팀장이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법조팀장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가지고 뭐 조금 경로나 좀 알아보고 누가 담당합니까? 이런 거 물어보고 한 정도면은 그래도 좀 그나마 나을 건데 어쩐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건 시간 질질질 끌다가 대충 끝나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려니 갑자기 목이 확 타는데 제가 파이낸셜 뉴스 노조위원장을 하다가 임기 끝나자마자 갑자기 좌천을 됐거든요. 왜 그랬느냐? 제가 노조위원장 하면서 법조팀장을 하고 있는데 그 회장 친인척 관련해 가지고 무슨 형사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보고 그걸 자꾸 해결하라는 거야. 미쳤냐고 내가.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해준다고 안 하다가 나중에는 짜증 확 냈어. 뭐 자꾸 이런 거 시키냐고. 내한테 이런 거 시키려고 승진시켰냐고. 딱 그로부터 두 달 뒤에 제가 노조위원장 임기 끝났거든요. 임기 끝나고 한 달 만에 자천시키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자천되고 나는데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당시 우리 부장한테 따졌습니다. 부장님 이게 뭡니까? 그 부장님 뭐라는 줄 아세요? 니 와 그래 승진을 부리떠노요. 딱 그거요. 그 양반도 동아대학교 나왔거든요. 부산에. 딱 대화가 그거예요. 부장님 이게 뭡니까? 니 와 그랬더노. 승진은 내지 말지.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제가 만약에 이제 이걸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우리 회장님 저기 동생이 있는데 이번에 뭐 이상한 하나 걸렸더라고요. 막 제3자 뇌물죄라든가 어쨌든가 그거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그것도 잘 안 될까요? 이렇게 제가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부탁할까요? 대검 대변인한테 부탁하거든요. 그럼 대검 대변인이 이거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아 이거는 저기 어디 그 검사장이 찾아가서 뭐 하면 대떡할 수도 있네. 그거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 내용들이 직접 1대1 대화도 할 거고 핸드폰으로 전화도 할 거고 때로는 뭐도 한다? 문자. 아까 말씀하신 그 검사장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예. 전화번호 틱틱 점수 몇 기 이러면서 얘기 제가 전화번호 알려줬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겠죠. 꼭 고스란히 기록에 다 남겠죠. 포렌식에 다 나올 겁니다. 그럼 뭐가 돼요? 비리죠. 검언 유착 비리잖아요. 이게 나올 것 같은 거야. 자,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기자들 없애야 된다. 이거 단순히 그냥 기자들이 담합한다가 아니라 이건 비리의 원상입니다. 비리의 원상이자 부패의 출발점이에요. 기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사실상 대형 자본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곳이 돼버린 겁니다. 아니라고 웃기지 마세요. 내가 대표적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만배영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죠? 예, 뭐 아니라고 뻑쳐. 예. 뿐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기 이 범정이라는 데가 자꾸 등장합니다. 지금 그때 우리 한동훈하고 이동재의 거문주의 사건에서도 범정이 등장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수정관실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고 바뀌었는데 얘네들이 쉽게 말해서 사찰하는 데입니다. 검사도 사찰하고 판사도 사찰하고 기자도 사찰하고 유튜버들 이 자식이 뭔 소리 하나 사찰하고 다 하는 데입니다. 얘네들 이걸 모아가지고 자기들한테 조금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복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고소고발을 넣는 거죠. 고소고발 받는 방법은 몇 가지 있습니다. 김상진 같은 이런 극우 유튜버들을 이용하거나 그게 아니면은 당사자 기자들을 이용합니다. 기자 개인이 기분 나쁘게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식으로.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이 고발사주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검사가 다 써져요. 기자는 도장만 꼭 찍어서 갖다 주면 돼요. 이게 다 어디서 벌어진다? 기자단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거 있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 내용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알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이 얘기를 하도 떠들고 다니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기자들한테서 고소고발이 들어와요. 지금 벌써 한 2건 정도 들어와가지고 지금 재판까지 갔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입을 다물면은 이들은 이런 잘못을 나쁜 짓을 계속 하겠죠. 그래서 뭐 어찌되든가 계속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요즘 임은정 검사장님 많은 분들한테서 지지를 받고 계신데 그분이 쓴 책 이름이 있죠. 아무튼 계속 가보겠다고, 끝까지 가보겠다고. 저 역시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리라고 믿고요. 또 저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